좀 의문입니다. 저 역시도 의의가 있다고 봤는데요. 이박퇴진과 관련해서도 또 한 말씀.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네. 이게 안철수 후보가 낸 숙제에 대한 답이냐? 안철수 후보가 민주통합당 내지 문재인 후보 진영에 여러 번 숙제를 내주긴 했는데요. 네. 명확한 숙제를 낸 게 아니라 큰 범죄의 정치권 쇄신이라는 숙제를 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답이냐? 뭐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언론에서는 기자가 친노 문제 해결이 결국은 후보 단일화의 조건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원하는 바 아니냐 이 정도 답을 하고 지나갔지 이런 인적 교체가 아니었다고 봐지고요. 저는 하여튼 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거다라고 보는데 9분이 지금 선대위 보직에서 사퇴를 하면서 굉장히 억울하지만은 후보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눈물처럼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점에서는 왜 이렇게 단순히 권력투쟁이 아니라 친노의 문제가 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가도 한번 자성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너무 후보를 위한 희생처럼만 얘기하는 데는 인식에 조금 제약이 있었다라고 봐집니다. 지금 그 과정이 사실은 정권 교체를 향한 야권의 움직임이 계속 몇 단계가 있었었죠. 지난 연말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위원을 확대하자고 민주통합당을 확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위원 확대보다는 권력투쟁의 성격에 관해서 친노가 주도권 장악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네. 4.11 총선에서도 좀 뭐 개혁공천하자라고 했었는데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이제 총선 실패 지적하면서 전대를 통해서 새로 만들자라고 했었는데 이박 담합이 나와버렸던 거 아닙니까? 네. 이박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이박 그렇게까지 나와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당 쇄신 얘기하니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당 쇄신이냐 굉장히 애매한 상태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나왔던 것이 이박 당 지도부의 퇴진 아니었습니까? 이해찬 박지원 원내대표의 그랬었는데 퇴진. 네, 퇴진이었었는데 그게 역할 이선 호텔을 얘기하는 것이냐 공식적인 직함 자리 지금 원내대표나 당 대표 자리 물러나라는 것이냐 좀 애매하긴 했었는데요. 본인들이 선대위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이선 후퇴한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 이해찬 대표의 경우에 중요한 국면 때마다 특히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중대 발언들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죠. 네. 그것이 오히려 황교안 의원들의 경우에는 후보 단일화 내지 민주당의 전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안 됐다. 이런 얘기까지 소소하고 있어서 9명 퇴진 이후에도 이박 문제가 당에 얼마나 수를 차지할지 모르겠지만은 여전히 나올 여지가 있다. OX 한번 할게요. 여기서 이해찬 당대표, 그 다음에 박지원 원내대표 물러나야지 문재인한테 도움이 된다. O. 물러나지 않고 지금 현재 계속 자리 지키는 게 더 대선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X 할게요. 헷갈립니까? 그러니까 물러나야 된다. O. 물러나지 않아도 된다. X. 하나, 둘, 셋. 물러나야 된답니까? 물러나지 않아도 된다. 네. X부터 말씀하시죠. 물러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일이 굉장히 애매할 때 요즘 이게 어떤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냐 얘기할 때 누가 법을 얘기하느냐를 보라 얘기했습니다. 법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다라고 국민들은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박 퇴진이 가장 열심히 나오는 쪽이 어딜까를 봐야 됩니다. 그 나오고 있는 쪽은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상 굉장히 거칠기로 따지면 순위 랭킹에 들어가실 두 분이 위에 계십니다. 70대, 60대 있는 양반들이 붙잡고 그나마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국민들이 뽑아줬던 쪽입니다. 이 피곤하게 몇십만 선거인단이 돼서 당을 잘 이끌고 나간다고 하면서 잡음이 있지만 여러 가지 부정이 있지만 지금까지도 권력을 넘겨서 하고 있는 쪽입니다. 모르죠. 물러나야 된다면 단일화를 위해서 던지겠다라고 할 카드로 남겨둘지 모르지만 안 그래도 삐걱거리는 민주당에 당대표하고 원내대표를 지금 바꾸고 보면 선거 치겠다는 얘기죠. 저는 절대 정책적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곽 교수님 말씀에 바로 조금 전에 그 해답을 주셨네요. 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바로 지금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58일 남은 대선에서의 승리입니다.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뭐 그분들이 늘 뭐 이해찬, 박지원 두 분 대표들 말씀하셨지만은 단일화 얘기하시잖아요. 단일화를 위해서 단일화를 통해서 이 외연을 확장시키고 결집시키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 박근혜를 갖다 꺾겠다. 근데 그 대전제가 만약 이 두 분이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용퇴해 준다면은 그 용기를 보여준다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 과정에 대해서는 뭐 조금 두고 봐야겠죠. 저는 그 두 분 동시에 좀 분리해서 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한 분은 물러나고 한 분은 원내 대표의 경우에는 원내 전략 국정감사 기간 비롯해서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전략상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해찬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지금 전면에서 활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중형 국민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문재인 후보의 사실은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가 본인은 굉장히 포용적인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만 또 본인이 그렇고 그 점에서 아주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칫하면은 이른바 과거의 친노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걸 저는 깨치는데 가장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해찬 후보가 그 부분을 깨고 나간다면 위헌 확대에 굉장히 긍정적인 기능을 할 거고 또 향후 그 후보 단일화 전략에서도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후보 단일화를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요. 초점이 좀 다릅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새정치를 위한 정권 교체를 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정권 교체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도 좀 차이가 있다. 그 점에서 본다면은 네. 저는 그 이해찬 대표가 이 부분에서 본인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한다면은 새로운 국면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네. 생각이 황 박사님하고 비슷한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이해찬 대표가 남아있는 것이 야권 단일화나 혹은 득표에 그 도움이 되느냐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단일화가 자꾸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많은 경우에 지금 이 민주당의 단일화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요 그냥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무조건 단일화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는 국민들한테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단일화에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안철수 후보는 정치를 바꾸겠다는 정치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정치혁신이고 뭐고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무조건 단일화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그것을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얘기하고 다니니까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보는데 그냥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냥 야합하는 모습으로 자꾸 비치는 겁니다. 그것이 결코 민주당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네. 생각하지.